안녕하세요. 학교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서 발표할 아테나 팀입니다. 저희는 학교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급식과 운동장, 전기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알아본 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와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학교 급식의 잔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을 받으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남은 음식들은 모두 장반통에 버립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하루에 163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쓰레기의 약 28%가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으로 보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들을 함부로 버렸다가는 일반 쓰레기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주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됨은 물론이고 연간 88만 kWh의 에너지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선 악취가 나고 수거와 운반이 힘들다는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약간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재생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계획 추진으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에너지 수입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 재활용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으로는 남은 음식 싸가기, 반찬 가짓수 줄이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여자고등학교와 제주여자중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는 수다날,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을 시행 중이지만 그래도 잔반통의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다날 시행, 자유배식, 잔반통 없애기를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다날에도 잔반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수요일은 맛있는 것이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수다날이니까 남김없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많이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날에는 자유배식을 하고 잔반통을 없앰으로써 자신이 뜬 음식은 다 먹도록 해서 잔반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금방 동이 나버리고 싫어하는 음식은 많이 남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학교 측에서 설문조사 또는 투표를 통하여 학생들의 급식 기호도 조사를 하여 식단을 짜서 조리를 할 때 양 조절을 한다면 잔반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남는 음식들은 푸드뱅크로 보내어 지역 소외 이웃들과 결식 아동들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남겼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면 잔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문제입니다. 운동장의 인조잔디 문제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한 학교들의 학생들은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호소하고 역한 고무 냄새로 인하여 더운 날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하는 등의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폐타이어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인조잔디 충전재의 고무분말에서 다양의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납과 아연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장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무칩을 반복으로 사용하게 되면 작은 분말로 부서지는데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들은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올라간 인조잔디의 표면 온도는 50도로 학생들이 운동하다 다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마찰열로 인한 화상이나 감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식히기 위해 여름에는 계속해서 물을 뿌려줘야 하고 그래도 온도를 식히지 못한다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조잔디가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조잔디는 재활용이 가능한 성분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제까지 만들어졌던 기존의 인조잔디들은 폐기 시에 태우거나 묻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조잔디의 고무칩과 잔디는 폴리에틸렌과 합성고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묻어도 쉽게 썩지 않고 태운다고 해도 환경에 유해한 공기가 대기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조잔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천연잔디보다 관리가 쉽고 사용 가능 일수가 훨씬 더 많으며 유지관리비 또한 천연잔디보다 저렴하고 우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로 인하여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인조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조잔디 문제 해결 방안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인 규제입니다. 올해부터는 천연잔디 혹은 재활용 가능한 인조잔디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규제에 어긋나는 학교는 벌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나무 심기 프로젝트 또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해한 충진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조잔디 밑에 깔려있는 충진제를 기존의 유해한 물질이 아닌 왕겨칩, 코르크칩, 다공성 표리칩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조잔디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활용이 불가능한 인조잔디를 깐 학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날 시 인조잔디를 태우거나 묻는 방법이 아닌 놀이터 바닥재로 활용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에어컨 문제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이상기후로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학생들은 더운 날씨에 공부하랴, 친구들과 수다 떨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다 시원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주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 학교만 그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환경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에어컨 사용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사용 시에 나오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프레온가스가 지구온난화의 큰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2010년부터는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법적으로 규제되었으나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22, 냉매410 등의 물질 역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냉매제를 개발하느냐 아니면 더운 여름을 이열치열로 견뎌내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듯합니다. 저희는 2가지 해결책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실행하고 있는 학교는 별로 없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그 효과는 분명 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 커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녹색 커튼은 초록색깔 천으로 만든 평범한 커튼이 아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색 커튼은 건물 외벽에 담쟁이 덩굴을 활용하여 치는 커튼과 옥상의 화분을 통하여 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식물이 광합성할 때 발생하는 기화열 흡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식물이 흡수한 물이 광합성을 할 때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데 이때 주변의 열이 물과 함께 날아갑니다. 또한 실내 베란다에 텃밭 채소를 기르면 맨바닥보다 한여름의 기준으로
최대 15도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고 벽면 효과까지 겸한다면 최대 31%까지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옥상에 모래 깔기입니다. 현재 신성여자고등학교에서는 시행 중인 이 방법은 학교 건물 옥상에 모래를 얇게 까는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막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막이 낮에 오랫동안 뜨거운 이유는 모래의 복사열 때문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면 모래가 그 열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에 사막의 대기는 열기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모래를 깔게 된다면 태양에서 내리쬐는 열기는 바로 건물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거쳐 반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고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법들을 시행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테나팀의 학교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